성북 청소년 미래 지원 센터 온라인 창업 아카데미 2회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1차 시 뭐 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업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 발견 및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제 발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을 관찰하라. 네,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실습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눈에 유심히 관찰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세 가지의 도형을 말할 텐데 여러분들 뭐 교실이든 혹은 뭐 본인 집이든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도형. 동그라미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그쵸. 뭐 태극기에 동그라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시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네모. 책상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쵸. 액자도 있을 수도 있고. 잘 찾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도형입니다. 다음은요. 세모. 이거 어렵다. 세모. 그쵸. 뭐 시옷. 혹은 뭐 삼각형 도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사실 우리가 잘 모르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바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애가 아장아장 걸으면서부터 집안이 다 흉기로 보이는 거야. 즉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모서리 같은 데 막 박거든요. 그래서 그 모서리를 다 막는 그런 쿠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사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무엇을 의미할지 잘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볼까요? 이게 뭐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주사기가 있네. 야,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의 관점으로 팩트를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뭐지? 뭔가 약물 남용인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요, 유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유산 방지 주사를 1,600개 정도 맞은 거죠. 즉 모성애를 표현하는 사진이었어요. 너무 막 감동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외국에 실제 있던 사례예요. 한 남학생이 수업을 듣다가 앞에 있는 여학생이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일 궁금한 게 뭐죠? 그쵸? 언제 끝나지? 외국도 똑같아. 언제 끝날지.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면 뭘 보면 되죠? 그쵸? 시계를 보면 돼. 근데 시계를 못 봐. 자, 추리해 보세요. 왜 못 볼까? 맞아요. 사실 그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외국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수업을 귀로 들으니까 수업을 듣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타깝다, 측은지심으로만 끝나는데 이 남자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었어. 그렇죠? 무슨 정신? 우리 1차 시에 배웠던 거. 맞아. 기업가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를 만들면 어떨까? 찾아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고객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그 여성에게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를 만들고 싶다. But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저랑 동업을 한다면 우리 정말 멋진 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둘이 조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시계를 만듭니다. 바로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요, 눈으로 보는 시계가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시계예요. 앞에 보면 앞에 구슬이 하나 있어요. 그죠? 360도 그 구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이 되고요. 테두리에 또 하나의 구가 있는데 그 구가 360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그런 시계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처럼 주변을 잘 관찰하면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 꾸준히 질문하라. 질문을 잘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잘못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설문 받아보지 않았나요? 뭐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그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죠? 긍정적이었던 생각하잖아요. 남을 도와줬거나 혹은 뭐 배려했던 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예라고 쓸 확률이 높아요. 근데 몇 달 뒤에 반대로 이번엔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있잖아요. 막 욕하거나 막 화내거나. 그래서 네, 저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즉,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지? 저희 아들이에요. 귀엽죠? 네, 잠깐 우리 아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들과 이제 한 2년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걔가 지금은 이제 7살인데 5살 때 애가 히어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를 봤는데 난리가 났어. 자기 좋아하는 히어로 다 나왔거든요. 뭐죠? 맞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난리 났어. 막 블랙팬서 나오고 막 토르 나오고 너무 좋았는데 막판에 그 아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완전 제가 됐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잘 들어보세요. 아빠, 왜 헐크는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원아, 원래는 팬티만 입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몸이 커지면서 옷이 감당하지 못해서 다 찢어지고 팬티만 남은 거야. 뭔가 이상하죠? 그쵸? 아들도 그걸 캐치한 겁니다. 아니, 아빠 찢어질 거면 다 찢어져야지 왜 팬티만 남냐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원아, 만약에 이 팬티가 찢어지면 넌 영화를 못 봐.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들의 이 질문이 계속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진짜 왜 팬티 여러분들 왜 안 찢어져요? 엄청 습한이라서?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되지 않나요? 그죠? 자, 여러분 정말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될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은 왜 그럴까?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나게 됐을까? 라는 why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자, 한번 퀴즈 맞춰보세요. 편의점의 시초는 어딜까요? 어디지? 두 번째, 한국 최초의 편의점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전 세계 점포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 이 세 개 힌트인데. 맞아요. 세븐일레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세븐일레븐 정말 많이 보고 직접 가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를 보면 저거 뭐 잘못됐는데? 그게 보이나요? 잘 보세요. 잘. 보여요? 뭐 7인데 뭐 11이 보단 7이 돼야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을 이야기할까요? 깜짝 놀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대문자인데 N만 소문자예요. 그쵸. 이제 처음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N만 소문자일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최근에 들었던 어떤 친구의 답이 참 신선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1, 2, 3, 4하고 무한대를 소문자 N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계의 제품과 체인점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어서 N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팩트는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이 창업주가 이제 세븐일레븐이라고 대문자로 했는데 이미 그게 다른 업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N만 소문자로 바꿨을 뿐이에요. 창의적인 가설 속에서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들 코끼리 그 이야기 아시죠?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키울 때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끼리가 이동하면 줄이 발에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가 커지고 힘도 세져서 이제 그 줄을 조금만 힘을 줘도 잘 풀릴 텐데 이미 이 코끼리에게는 무기력이라는 게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의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보도록 할까요? 한 중학생 친구들이 창업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뭐 어른들의 거 말고 우리 주변에서 한번 아이템을 발견해 보자.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리고 막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딱 발견합니다. 바로 학교 잔반이에요. 무상급식을 하니까 많이 받고 그만큼 많이 버리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낭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계속 관찰하고 이제 질문하면서 아주 특별한 걸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받을 때 야, 나 많이 줘, 나 조금 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많고 적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가설은 만약에 이 식판에 기준이 있다면 잔반이 좀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가설을 만들고 실제로 우리가 그 시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바로 무지개 식판이라는 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보면 빗금이 막 이렇게 쳐져 있어요. 밥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그래서 빗금 제일 조그만 게 조금, 그리고 중간이 보통, 그리고 제일 큰 게 많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받을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잔반도 70%나 감소되고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어디 기업에서 하는 경진대에 나왔거든요. 1등을 했어. 상금을 받았는데 얘들아 놀라지 마. 3명이서 총 3천만 원. 인당 1,000만 원씩 받았어. 대박이지 않니? 너희들은 1,000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야? 부모님 드려야지? 아니야. 자, 아무튼 저라면 심사위원이라면 왜 얘네들한테 1등을 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이디어도 좋아서 그리고 효과성도 뭐 좋아서 그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구매할 사람들, 즉 시장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써요? 둘이에요, 둘. 어디? 학교? 또 하나? 군부대. 명확하죠? 이거 개당 1,000원씩만 팔아도 얼마예요? 떼돈 벌죠. 그만큼 수요가, 즉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3단계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세히 경청해라.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 앞에 지금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71, 또 12, 그 다음 8인가 6인가? 와, 저도 헷갈린데요? 그 다음 뭐예요? 4 모르겠다. 그 다음 건 41? 야,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그 생명 이상자 파악을 하는 그런 파악 진단지인데요. 대한민국에 우리 아마 여러분들 이 서울 노선표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이 지금 화면처럼 보이는데 실제 생명 이상자분들은요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이렇게 해서 100명이 같이 생명 이상자를 위한 우리 노선표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몇 가지 의견들인데요. 첫째, 먼저 우리가 기존에는 이게 직선이었었거든요. 근데 직선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곡선으로 바꾸자라는 첫 번째 법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명암 대비를 좀 더 강하게 해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나왔대요. 세 번째로는 외곽선을 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전에는 1호선, 2호선 이런 게 색깔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실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그런 노선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아까 우리 그 시계 그 사례처럼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창업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요소가 공급자 중심일 때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보다는 사용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듣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2차 복습 퀴즈를 통해서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발견 3단계. 자, 기억나나요? 주변을 뭐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꾸준히 뭘 해라? 세 번째, 제대로 뭘 해라? 자, 이거 힌트. 요거 있고,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자, 뭔지 알겠어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을 잘 관찰하자. 두 번째, 꾸준히 질문하자. 세 번째, 제대로 경청하자였습니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를 막는 가장 큰 요소는 뭐였죠? 기역, 지읒, 기역, 니은. 정답은 하나, 둘, 셋.
고정관념 맞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안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을 하거나, 두 번째, 그냥 따라가거나, 세 번째, 해결하거나. 여러분의 선택은 뭘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